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9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 그 다음에 금태섭 새로운 선택 대표, 그 다음에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이 네 사람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양향자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서 모인 건데요.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 네 사람이 제3지대에서 빅텐트를 설치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그 의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빅텐트를 위해서는 이 네 사람이 어떤 그 액션 플랜들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고, 오늘 이제 네 사람이 뭐 만나서 본격적으로 협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그 합의점 같은 것이 나오나, 공동의 지향점 같은 것들이 나오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자, 여기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축사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당의 철옹성 같은 기득권 구조를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주저앉겠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가 다 모였다. 그러니까 이 자리, 양향자 의원의 출판 기념회라는 자리에 넷이 모인 이 모임의 의미를 설명한 겁니다. 시골에 가면 펌프로 물을 뿜어내지 않나. 맑은 물을 얻으려면 허드렛 물을 부어야 한다. 저더러 허드렛 물 노릇하라는 뜻으로 알고 나왔다. 맑은 물은 이준석, 금태섭에게 들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느냐? 저는 일종의 당권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허드렛 물을 부어야 한다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마중물이죠, 마중물. 아마 그 펌프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해서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보통의 물을 거기다 붓고서 몇 번 이렇게 하면 이제 밑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죠. 그걸 얘기한, 그 역할을 이낙연 전 대표 본인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맑은 물이 아닙니다. 우물물, 지하에서 그 뿜어져 나오는 우물물이 아니기 때문에 마중물을 역할을 하겠다는 건 본인이 그 이 제3지대의 빅텐트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당대표 같은 것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각오라면 저는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아, 제3지대 빅텐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단계, 고비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고비 중에 하나를 이낙연 전 대표가 스스로 자기가 물러섬으로써 중요한 고비 중에 하나를 극복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제3지대 빅텐트 얘기를 해가면서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제3지대 빅텐트를 하겠다고 그러느냐. 한국 정치사에서 제3지대가 이런 식으로 뭉쳐서 빅텐트를 만든 경우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개의 경우 제3당은 그냥 어떤 명망가 중심, 이 사람이 뭐 지역적 또는 뭐 세대 간 뭐 이런 여러 가지 또는 뭐 다른 이유로 정당을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의석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정주영, JP, 김종필, 안철수, 뭐 1987년 체제 이후로 뭐 그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그런 식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1당, 2당 외에 제3지대가 사실은 자기네들끼리 의기투합해서 자, 우리 각자 뭐 기득권 같은 거 내려놓고 제3지대에 모여서 1, 2당을 반대하는 뭔가를 해보자.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게 태동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근데 그럴 경우라도 제가 자, 실제 그 제3지대의 빅텐트가 만들어질 때까지 여러 가지의 고비가 있기 때문에 단언할 수가 없다. 서로 불신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중요한 고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당권을 누가 갖느냐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스스로 내려놓은 듯한 이런 표현을 함으로써 상당한 정도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가진 과학기술이나 미래에 대한 동질성만으로도 저희는 이미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동지의 자격을 넘어섰다.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양양자 의원과 같이 그려나갈 것을 여러분한테 약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시각, 의지, 이거와는 저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여기서 한 얘기가 그냥 양양자 의원 출판 기념회라는 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정도 내서 어떤 제3지대 빅텐트 비슷한 얘기를 한 거에 불과합니다. 일종의 덕담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가 당권을 나는 욕심내지 않겠다는 의미의 축사를 한 것에 비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그게 아니다. 그냥 양양자 의원과의 동질성 부분, 이런 부분을 주로 얘기한. 이거는 오늘 그 모임의 정확한 의미에 충실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제3지대 빅텐트의 기득권 포기와 관련해서 본인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은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 간의 생각이 아직 완전히 합치된 건 아닌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금태섭 새로운 선택 대평가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서로 돕고 때로는 경쟁하고 의견이 다를 때는 치열하게 토론과 논쟁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겠다는 뜻이다. 그 자리에서 퍼스트 무버인 양양자 의원을 앞세우고 저희도 열심히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그냥 일반론적인 함께 하자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양양자 한국의 희망 대표라는 사람은 여기 모인 우리는 모두 정치 혁신의 동지다. 다른 곳에서 출발했지만 같은 곳으로 가려는 동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낙연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양양자 의원의 얘기입니다. 유능하고 강직한 한국 정치의 기둥,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차세대 리더이자 정치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얘기를 했고, 금태섭 대표에 대해서는 미래를 이끌 품격과 실력의 정치인, 이렇게 다 추켜 세웠습니다. 이걸 보면 양양자 한국희망 대표의 머릿속에 이 네 사람과의 관계는 이미 한 정당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네 사람 사이에 제3지대 빅텐트에 관한 상당한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어떠한 공감대가 있다는 거 언론에 다 공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일단에 하나하나씩이 지금 드러나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큰 고비가 이낙연 전 대표가 자기가 당권을 쥘 생각이 별로 없다 이런 걸 표시함으로써 큰 고비를 넘겼다고는 했지만, 앞으로 그러면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 그렇지 않죠. 앞으로도 이 사람들 간에는 기본적으로 불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같이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낙연, 금태섭은 같은 정당에 있어 본 적이 있고, 이낙연, 이준석은 그건 완전히 서로 다른 경쟁 정당에 있었고, 그 다음에 양양자 의원 마찬가지죠. 잠시 민주당에 몸담았던 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라는 이질적인 젊은 정치인, 연령별로 봐도 이낙연 전 대표의 아들뻘 정도 되는, 연령도 중요한 인식의 차이를 가져오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는 정치부 기자로서 잔뼈가 굵어서 국회의원하고 도지사하고 총리하고 정당 대표를 했었고, 이준석 전 대표는 영선입니다.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했고, 그런 상황에서 야당의 대표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일조를 한 걸로 이렇게 평가가 되는 정치인이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이나
뭐 정부 요직이나 이런 걸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조직을 저는 뭐 정당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의미의 행정 조직이나 이런 거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 조직 관리를 해봤다고 하는 데에는 좀 어폐가 있죠. 많은 경력과 경험의 차이. 더군다나 이준석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톡톡 튀는 아이디어. 이게 어찌 보면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렇게 해가지고 과연 일반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의문을 갖게 하는 내용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이준석 간에는 어찌 보면 극복하기 어려운 간격이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더군다나 불신까지 있다, 거기에. 이거는 앞으로 정말 이 두 사람 간의 그 어떤 일치된 견해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의문점들이 남는 그 하나하나가 다 고비인 거고, 거기에서 만약에 뭐가 잘못되면 그냥 깨져버릴 가능성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고비를 넘겼다고 그랬지, 이게 그럼 앞으로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이냐,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단 중요한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의 일종의 당권 포기로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아직 현역 의원, 이렇게 되면 만약에 빅텐트가 이루어진다고 할 경우 현역 의원은 양향자 의원 한 사람입니다. 근데 뭐 그 사람 이번 총선에 나온다고, 광주광역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 뭐 별로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 제3지대의 빅텐트 공천을 받아서 광주에 나왔을 경우 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뭐 어차피 이 당의 최대 지분은 아마도 이낙연 전 대표가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 본인이 대표는 안 하지만 그런 것이고요. 자, 조홍천 의원, 이제 원칙과 상식 4인방이라고 하는데, 내일까지 이재명 대표가 자기네들이 얘기한 통합비대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탈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내일까지 이재명 대표 밝히지 않을 거래요. 그러면 결국 내일 4명이 탈당할 것으로 보이고, 이 사람들이 뭐 당장 이 제3지대 빅텐트로 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마 제3지대 빅텐트에 같이 할 것이다. 그럼 여기 현역 의원 또 4명, 양향자 의원까지 5명, 이렇게 되고요. 한 명만 더 확보를 하게 되면 정의당하고 같아지죠. 2명만 확보하게 되면 기호 3번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제3지대 빅텐트로서 기호 3번. 지금까지는 그게 정의당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낙연, 이준석 신당이 기호 3번을 차지하면 적어도 제가 제3지대의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 대략 한 20% 정도는 된다. 근데 각계 약진을 냈을 경우 이걸 갈라먹어야 되는데 빅텐트를 설치하면 이 20%의 상당 부분을, 대부분 이 이낙연, 이준석 신당이 가져갈 수 있어서 거기에다가 후보 개인의 경쟁력을 일부 보태면, 물론 경쟁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아마 상당한 정도, 비례대표까지 포함해서 상당한 정도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1, 2당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캐스팅 볼트를 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데 상당한 정도의 고비가 있을 것이고요. 그 고비에 중요한 한 고개를 넘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당권 포기를 시사함으로써,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다음에 또 수많은 고비가 있을 것이고, 특히 공천 문제와 관련한 고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건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자, 비례대표 공천은 따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엊그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싶은데, 그런 것도 만약에 구체화되면 또다시 이 여러 빅텐트의 균열 조짐의 하나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한번 그 빅텐트가 만들어지는 과정 한번 보시죠.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불신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이 사람들의 논의 과정을 지켜봐가면서 논평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